2000년 5월 5일 날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 몇 년 지났죠? 2년 됐죠. 2년 만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부증을 안 줘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나오지, 이거? 이건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임차인 A의 이 배당 순위는 배당 순위가 우선 변제권 순위거든요. 몇 순위냐? 1순위인 거예요. 이 날짜부터 이 사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 날짜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죠? 만약에 이 사람을 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이날부터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 근저당 압류보다 순위가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순위 1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의 순위가 2순위면 2순위 인정해주고 3순위면 3순위 인정해줘. 1순위니까 1순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됐는데 돼서 이 사람이 이사해버렸다. 이사해도 기존의 대항력 기존의 우선 변제권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해 준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인정된다. 이사해버려도 이사하면은 집 비워놓고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자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액보증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 집이 공실로 집을 비워놓고 임차인이 이사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소액 임차인이다. 자, 이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준다. 왜 안 해줄까, 이거?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대. 왜 그럴까? 해주면 문제가 되겠죠. 해주면 무슨 문제가 되지? 자, 생각해봐요. 이미 기존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잖아.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해놓고. 근데 공실된 집에 후순위 임차인 들어왔는데 이 사람 소액보증금 들어왔어. 이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줘 버리면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보다 순위가 더 빨리 올라가잖아. 그러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면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은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가죠. 그런 불이익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후순 임차인이 소액이라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준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이 15페이지 이하 보시죠. 15페이지 이하. 15페이지 이하에 법정갱신이라고 맨 밑에 1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법정갱신이 바로 묵시적갱신이에요. 묵시적갱신. 자, 묵시적갱신이 바로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만기 6월에서 거기 몇 월 돼 있어요? 2월. 임차인은 만기 2월 전까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이게 1개월이었어요. 이게 1개월이었다고. 지금 바뀌었어요. 2개월로. 예? 바뀐 지가 언제 됐냐면 지금 며칠이지? 15일인가 지금? 12월 15일이죠? 5일 전에 바뀌었으니까 12월 10부터 10일 날부터 법이 개정법 시행이에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정상 개정법은 시험에 아주 단골이죠. 그죠? 예? 그럼 이거 출제가 어떻게 되면 틀려?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옛날 법으로 하면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자, 그러면 재갱신 여부에 대해서 재갱신 여부. 재갱신은 재계약이잖아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의사가 없었다. 재계약 하자 말자 의사가 없이 기간이 경과돼 버렸으면 이게 뭐다? 묵시적갱신이다. 또는 법정갱신이다. 자, 그러면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인, 집주인은 자, 재갱신 주장, 중도 해지. 자, 재갱신 주장, 중도 해지. 자, 여기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임차인은 재갱신 주장 가능하고 중도 해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누가 칼자루 들고 있다? 임차인이. 임차인이 다시 2년입니다. 그럼 2년 돼버려. 자, 해지하겠다. 중도 해지 가능해. 임차인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중도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 해지 의사표시 도달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하겠다. 중도 해지하겠다. 의사표시가 임차인이 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 3개월 후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묵시적갱신. 만기 임대인 언제? 6월, 2월. 임차인은 2월. 아시겠죠? 묵시적갱신 되게 되면 누가 칼자루 들고 있다? 임차인. 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좋아 안 좋아?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재계약서 쓰는 거로 해야 돼요. 뭐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깨지는 거 합법적으로.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묵시적갱신이 됐기 때문에 다시 2년이다 생각했지만 언제든지 해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8페이지. 욕하면 안 되는가. 18페이지를 한번 봐보시죠.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임대인은 자, 법제 6조 1항 전단 기간, 이게 바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까 한 거 묵시적갱신이죠.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죠. 아무래도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음 주로 해야 되겠네. 오늘은 시간상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할게요. 제가 마음먹은 거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오늘 끝내려고 주님과 부처님에게 기도드리고 왔는데 오늘 주님과 부처님한테 약속을 못 지켜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난방 때문에. 자, 보시죠. 동영상 안 되는 줄 알아요. 동영상 지금 아까 근로학생이 와서 실행하고 있어요. 자, 임대인이 만기 6월, 2월. 자, 요 기간 안에
위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갱신 청구권. 이걸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몇 년 늘어날까? 2년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자, 단 갱신 거절에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자, 사유 한번 보시죠. 우리 교재. 자, 사유. 18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1번에 1, 2, 3, 4, 5, 6, 7 있죠. 그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차임 연체 2기. 자, 상가 임차는 3기거든요. 주택은 2기.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것으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원안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 이게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7호에서 보면 가목 있잖아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이거를 굉장히 악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건물 멀쩡한데 이거 너무나 노후가 돼서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뭐 마음씨 좋으면 알겠으면 나가줄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물 이 안전 진단을 요구를 해서 아직도 멀쩡하다 그러면 갱신 청구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자, 8호에 내가 밑줄 쳐놨죠. 그죠? 임대인이 직계 존비속 포함,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고 비속은 자녀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 요즘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만기가 돼서 갱신 청구권을 2년을 추가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내가 직접 들어간다, 우리 가족이 들어간다 이럴 때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괄호 열고 임대인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직계 존속은 누구라고? 부모님. 존속은 자녀라고요. 그럼 형제 자매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자매는 이게 직계 존속 비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건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2항에 보면 자, 갱신 청구권이 되면 임대차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2년입니다. 2년이 늘어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9페이지 19페이지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죠. 자, 거기 자, 8호에 보면 8호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이다. 자,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직접 살겠다. 이때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어느 날 임대인이 연락 왔어요. 자,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입니다. 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직접 산다. 또는 우리 가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자, 너는 만기 되면 나가라. 해서 이 사람 내보냈어. 이 사람 내보냈다고. 자,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사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거짓말 한 거예요.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훨씬 많이 받으려고. 왜 갱신청권 내게 되면 5% 제한되고 5%? 기존의 보증금의 5%만 인상이 가능해. 그러면 만약에 2억이면 5%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 그것만 인상 가능하거든요. 근데 집값이 전세값 올라서 딴 사람 들이면 보증금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보낼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자, 거짓된 언행을 해서 자,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손해배상이 자, 보시면 동그라미 6항 보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월세일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액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액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임대인, 직계점수석 포함 목적주택의 실제 거절한 경우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 셋 중에 하나를 배상해야, 손해배상금으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야 되는, 세입자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강제로 내보냈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등 증압 청구 있는데, 차임등. 차임등 증감 청구니까 월세 포함이에요. 계약 1년 후부터 장래효. 장래효는 뭐죠? 장래에 대해서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소급표 안 됩니다. 앞으로 땡겨서는 안 된다고요. 장래에 대해서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증액은 5% 제한합니다. 증액을 5% 제한하고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증금 이어갈까요? 5% 제한이니까 얼마? 1,000만 원. 감액은 제한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보증금을 2억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 보증금 2억이 했는데, 아니,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서 임대차 보증금이 막 내려가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아, 지금 제가 건물 주인입니다. 죄송하지만 보증금에서 많이 내려가서 내가 5천만 원을 내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차인께서 벌떡 화내면서 당신은 나하고 2년 계약했는데 왜 5천을 내려주느냐? 왜 우리 간의 계약을 위반하려고 그래? 막 그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보증금 내려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임차인이 좋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감액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단 이제 금액이 올랐다. 금액이 올랐으면 증액 요구할 수 있는데 몇 프로 제한된다? 5% 제한된다. 그래서 계약을 2년 했지만 2년 계약했지만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차임 증감 청권 행사가 쌍방간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 2년 계약하면 2년 가한가? 거의 가죠, 그죠? 자, 그렇지만 증감 청구 가능하고. 자, 넘겨서 20페이지 보게 되면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시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0.5%거든요. 대통령 영원히 정하는 이율이 2%거든요. 자, 그러면 자, 몇 프로? 연 2.5할이 2.5%라는 2.5할이 2.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요. 자, 예를 들어서 2억이다. 2억에 살고 있는데 1억에 나머지 월세 하겠다.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한 번만 하면 여러분들 다 돼요. 자, 그러면 2억 보증금을 1억에 나머지 월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전환시켜야 돼? 1억 전환에 1억을 월세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월세를 전환하게 되면 그 몇 프로다 마지막이? 2.5%. 1억 곱하기 2.5% 그리고 나누기 12개월 해야 되잖아. 이거 하면 얼마 나와? 지금 계산해봐요. 20만 몇천 원 나올 거야. 지금 두드려 보시라고. 20만 8,333원? 8333. 자, 이렇게 나왔네. 약 21만 원 돈이네. 그죠? 옛날에는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막 주인들이 막 10% 해서 뭐 1억이면 100만 원 막 이렇게 막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옛날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은 딱 법으로 딱 규정하고 있어. 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한 달에 20만 8,333원. 이것만 월세 전환이 가능. 물론 쌍방 간에 합의하면 이거 높이면 돼.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은행 이자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을 월세 전환하는 거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지금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 20페이지 이하의 임차권의 승계, 임차권 승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 뒷부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오늘 못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는 경매하고 매수신청 대리인데 그거 내가 자료 가져올 거고 오늘 이 자료도 다음 주 그대로 가져오세요. 상가임차보호법 앞부분에 할 테니까. 아시겠죠? 또 집에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그 보증금을 증감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갔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억인데 1,000만 원 올렸다. 2억 1,000 됐잖아요. 등기부를 올리는 당시 띄워보고 자 등기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옛날에 들어올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 계약서 기존 거 찢어버리고 새로 쓰시면 돼. 2억 1,000으로. 근데 등기상에 하자가 발생했다. 내가 이사 들어올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자 이사 들어온 이후에 뭐 근저당 들어왔거나 뭐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계약서는 절대로 임차인은 파기하면 안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2억 보증금 기존 건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추가 1억에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보고만 계약서를 별도로 쓰셔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그럼 그거는 순위가 3순위 되겠죠. 그죠? 1순위는 기존에 2억이고 2순위는 근저당 들어온 거 2순위고 그 다음에 3순위 증액 1,000만 원. 임차인 한 명이 계약서 2장, 3장 가지고 있어도 돼요. 확정일자를 또 추가 계약서에 받으셔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임차권 승계 부분인데 자, 여러분 임차권 승계 요거는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거예요. 사실혼 배우자. 여러분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예요. 혼인신고 안 하고 부부로 사는 집들이 있잖아요. 예? 자, 이런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라 그래.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란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인지 보시죠. A하고 B하고 A가 남자, 자, B가 배우자. 자, 둘이서 법적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 배우자네. 그런데 이 남자분께서 어떤 C라는 미녀하고 자, 딴살림을 차렸다. 딴살림 차렸어.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집 나와서
이 미녀분은 사실은 배우자도 아니다. 예? 아니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이건 사실은 배우자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배우자는 가족이 그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혼인신고 안 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한 집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만 안 하고 살고 있다. 이걸 사실혼 배우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자, A하고 B하고 남녀가 사실혼 배우자로 살고 있다가 남자가 사망했다. 남자가 사망했어요. 자, 이럴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우리 주택임자법에 있거든요. 자, 사망하면 임차권을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자,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과 가정 공동 생활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죠?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같이 살았다. 같은 집에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 승계해버립니다. 이건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고 승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한 임차권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와 자, 사망한 임차인이 가족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자, 임차권을 공동승계합니다. 공동승계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건 법정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법정 상속권자가 자, 요거는 위에 건 있는 경우고 밑에 건 없는 경우. 그럼 법정 상속권자는 뭐냐? 민법에 우리가 상속순위를 봐야 되는데 민법의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 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 배우자, 3순위 이촌인의 친족, 이게 형제 자매거든요. 4순위 사촌인의 친족. 자, 이게 상속순위예요. 그럼 이러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자,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없으면 임차인이 사망했다. 자, 임차인이 법정 상속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 사망했다 그러면 자,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한 임차인이 가정 공동생활했다. 가정 공동생활은 같이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권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한 임차인이 가정공동생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국고기속이 원칙이고, 단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 신청하면, 자, 이 특별연고자 신청하면 일부는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다. 그러면 임차권 승계를 포기한다. 포기할 때는 1개월 내에 포기하시면 돼. 여러분, 상속 포기는 3개월이거든요. 자,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포기는 1개월이다. 왜냐하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으면, 소극 재산은 뭐죠? 빚이 더 많으면 빨리 포기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 1개월 이내에 포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첫 시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어머나, 질문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자동갱신이 돼서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요. 자동갱신이 됐는데 그 증감 청구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 보증금 가면 굳이 계약을 따로 더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증감 청구를 안 했고 그냥 기가 넘어갔다고요? 네네. 그럼 묵시적갱신이 된 거잖아. 묵시적갱신이 된 거잖아. 그러면 따로 계약서.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 계약서 그대로 기간이 넘어간 거예요. 서로 간에 재계약 의사 없이. 그게 묵시적갱신. 그 1년 후에, 계약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증감 청구 행사할 수 있거든. 그 대부분 증감 청구가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계약을 2년 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그냥 2년 동안 간다고.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실하고 좀 안 맞지만, 만약에 뭐 증감 청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감액 청구는 거의 힘들 거고, 증액 청구를 했다 5% 그러면 보증금이 이제 틀려졌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기상 이상이 없으면 기존 거 찢어버리고 새로 쓰시면 되고,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되고, 등기상 이상 발생했으면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절대로 놔두고, 추가되는 1,000만 원 증액분만 계약서 새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니 차임이 아니라 수수료. 무슨 수수료? 계약서를 새로 갱신한 걸 써줬을 때 수수료는 안 나나요? 그게 중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 재갱신에 관한 거잖아요. 대서자, 일종의 대서. 예. 그러니까 법정 중개 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없죠. 중개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2조에 봤잖아.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고, 또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주인과 세입자가 우리 계약서를 새로 쓰러 왔다 해서 써주는 거잖아. 이건 단순한 대서지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보수 청구권이 없어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